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피플 이영현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미국 명품 와인의 본산지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분은 이곳 나파밸리에서 활동하는 유일한 한국인 여성 와인 메이커 세실박 한국명 박수연 대표입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대표님을 와인 메이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네. 이 와인 메이커가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와인메이커 포도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포도를 수확해서 그 포도를 발효시켜서 그 다음에 숙성시켜서 그 바를에 완성품을 만드는 과정까지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네, 포도주 메이커죠. 포도주 네,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포도주에 대한 모든 과정에서 전문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네. 언제 미국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와인 때문에 미국에 오신 건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와인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제가 네.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네. 일을 했어요. 한 5년 동안 네. 프리마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다가 네. 그랬을 때 제가 공부한 거는 바이오테크놀로지 생명공학과였어요. 네네. 그랬는데 근데 일한 거가 마케팅 쪽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 공대하고 마케팅하고 접목을 해서 일을 하는 부분에서 좀 계속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려면 뭐 MBA를 준비해야 되나 그때 고민이 좀 많았었어요. 네네. 그래서 MBA를 준비하는 겸해서 미국을 왔는데 네. 그러다가 와인을 처음으로 마셔본 거예요. 근데 정말 반했어요. 와인 맛이 너무나 황홀했거든요. 아니 그런데 예. 와인 맛에 반했다고 하는 것까지 이해가 되겠는데 그럼 네. 이걸로 내 인생의 승부를 걸자라고 네. 하는 계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왔을 때가 2001년인데 그때가 제가 한 27살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사람 뭐 항상 27살 때 계속 그때까지도 자기의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예. 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공장 쪽에서 일하는 거를 항상 동경했어요. 그리고 뭔가 그런 쪽에서 전문가 그런 거가 되고 싶었거든요. 네네네. 그랬는데 이제 첫 번째 직장 덕분에 사실은 다른 마케팅이라는 부분을 경험을 했지만 네. 결국은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이 그런 전문가의 길을 가는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과학과 접목되어 있는 부분. 네. 그랬을 때 와인을 보니까 이 와인이 맛은 좋은데 맛보다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건지 아. 그게 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와인 쪽에서 이제 정말 내가 그 MBA를 해야 될까? 아니면 이런 과학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상상하던 거가 이 길이 아니었을까라는 네네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와인 일 시작한 건 2007년이었어요. 네. 그때 이제 사업체를 만드신 거예요? 네, 그때 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에 일한 거는 와이너리 연구소에서 네네. 그 연구실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배운 게 와인을 포도밭을 소유하지 않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양조장을 소유하지 않아도 와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업체를 시작하면서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죠. 네. 사실 전공은 생명공학인데 네. 와인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쪽에 있는 거잖아요. 공부도 새로 하셨을 것 같은데. 공부는 처음에 그 생명공학인데 저희가 네. 원래 식품 생명공학과라고 그래서 네네. 식품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배경이 있었고, 근데 그때 배경 지식은 어떻게 보면 좀 학구적인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었고, 근데 와인은 그 과학 거기에서 뭐 생화학도 들어가 있고, 네. 뭐 바이올로지 그런 것도 많이 들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지식을 어느 정도는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게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일하면서 이제 그 조금 더 실질적인 걸 배웠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좀 모자랐어요. 네. 그리고 특히나 제가 미국에서 그러니까 양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단어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새로운 와인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단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하고 또 인더스트리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네. 일단 학교를 또 UC 데이비스의 와인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거기에 갔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공부를 했습니다. 네. 네. 회사를 설립한
그 설립한 회사는 네. 어떤 종류에서 뭐를 수익으로 잡는 회사예요? 제가 처음 와인, 제 회사 이름이 와인포니아인데요. 와인 from 캘리포니아였어요, 이름이. 그래서 제가, 일을 했던 거는 제가 어떤 사람들의 클라이언트의 와인을 만들어줘요. 아하. 그래서 제 와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네. 그 클라이언트의 와인인데 그것 중에서 한 게 PGA, LPGA 토너먼트 와인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회사 corporate merge 행사 같은 것도 하고, 네. 그 다음에 anniversary 와인, 네. 그 다음에 어디 호텔 와인, 네. 그리고 아기 탄생 와인, 아하. 웨딩 와인 이런 어. 식으로 해서 약간 기념비적인 그런 네. 와인들을 주로 처음에 했었고요. 그러니까 소량 예, 한정 소량 생산하는. 한정 생산하면서 아하. Your Own Wine from California였거든요. 아, 이름이 예.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약 프라이빗 레이블 와인이 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그 학교를 졸업하면서는 제가 빈야드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포도 농장. 네. 근데 농장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한 80개 정도 나파하고 소노마 지역에 농장 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와인포니에서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주인은 따로 있고 네. 그 농장에 포도를 재배하고 키우는 그런 과정. 네. 예를 들자면 미국은 이제 땅이 좀 있으니까 땅 안에 이렇게 한국에 텃밭 키우듯이 네네. 포도밭을 이제 텃밭처럼 어. 키우는 집들이 있어요. 아하. 근데 집이 뭐 3acre, 5acre 굉장히 좀 사이즈가 크죠. 네. 저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아. 근데 그런 키우는 포도밭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하. 포도 농장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포도 농장 회사에서 포도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포도밭 관리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런 포도밭 관리를 하다가 어떤 이제 클라이언트는 집에 와이너리를 지어달라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커머셜 와이너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 소유의 와인을 만들기 위한 그런 와인 농장을 집에 지어달라 해서 와이너리 디자인 부분 이런 네. 부분 해서 세 가지로 프라이빗 레이블하고 아하. 그다음에 포도밭 관리하는 일, 네. 그다음 와이너리 디자인하는 일 세 가지를 점점 이제 범위가 커지신 거네요.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하다 보니 더 나아가 대표님 브랜드도 이제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비스 학교 졸업하면서 그때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었어요. 뭔가 제가 뭘 좋아하는 일은 찾았는데 거기서 제가 잘하는 것까지는 이제 아직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이게 잘 할 수 있다라는 좀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데이비스 졸업하고 네. 조금 지식도 생기고 경험도 쌓였고 그래서 그때는 제 브랜드를 런칭을 했어요. 예, 평가 어땠어요? 평가는 사람들이 되게 호기심이 많았어요. 네. 왜냐면 제가 만든 특별히 하나의 쿠베라고 레드 블렌드가 있었는데 그 블렌드가 나파나 아니면 세계에서 어디서도 하지 않는 종류의 블렌드를 했어요, 제가. 그게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 블렌드라고 한다면 블렌드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과도 후지 사과가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네. 품종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포도 품종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포도 품종을 일반적으로 섞어서 만드는 블렌드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후지하고 뭐 무슨 핑크레이디를 섞는다. 이게 보통의 하는 사람들의 네. 블렌드 방식인데 저는 사람들이 섞지 않는 시라 피노누어를 블렌드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뭐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생각을 했지? 이런 관심들을 통해서 조금 관심이 생겼고요. 그리고 네. 또 한국 사람이라는 것도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여자라는 것도 조금 더 아니 근데 제가 관심이 듣기로는 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파라는 이 와이너리 네. 동네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좀 벽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나파는 그렇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보니까 너무나 여기는 진짜 돈도 많은 부분이 아주 큰 규모의 부자 그런 많죠. 네. 그런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인력도 굉장히 정말 열정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다들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남성이 좀 유리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게 노동적으로도 힘도 많이 필요하지만
플러스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왜냐면은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조금 더 우월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그렇군요. 같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조금 어려움이 좀 있어. 처음에는 이제 경쟁 상대가 안 되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그렇죠. 경쟁 상대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때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내가 10년을 가면 어디까지 가 있나 보자 이런 네. 주의였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더 살아남은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그 대표님께서 일단 대표님한테 이렇게 위탁 재배를 맡긴 와이너리가 80개 정도 되고 네. 대표님 브랜드도 있고 또 대표님이 또 특별하게 컨설팅해서 생산되는 와인도 있고 그러니까 인정받은 거잖아요. 사실 이 동네에서 네. 이 동네에서 인정받게 된 어떤 딱 이렇게 계기 같은 게 있었어요? 아니면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전 진짜 점차적으로 전 처음 바닥에서 인턴으로 시작했거든요. 아. 인턴으로 일하면서 그냥 와인을 내가 만들 수도 있구나. 내 소유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와인을 시작하게 됐고 포도밭 관리하는 거는 제 회사라기보다는 포도밭 관리 회사에 제가 컨설턴트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도를 너무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사이트별로, 품종별로 너무나 그 특성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양한 거를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 차원에서 실제로 포도밭 농장 관리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 농장 관리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알다 보니 또 어떤 그 클라이언트 농장에서 와이너리를 디자인해달라. 제가 와인을 만드는 사람이고 포도를 이해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총체적으로 맡겨보고 싶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애를 하다가 지금 상태에 오른 것 같아요. 사실 이 같은 동네라고 네. 해도 이 나파라는 동네라고 해도 어떤 포도 농장 저쪽 뭐 이렇게 포도 농장마다 맛이 다 다르잖아요. 네. 와인 맛이. 그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와이너리마다 맛이 차이가 나는 이유 또 매년 그 같은 맛을 유지하는 그 방법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와인은 천지인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기후가 이제 매년 주는 기후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뭐 서울 전체에서 또 강북하고 강남하고 날씨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그런 매크로 클라이밋이라는 게 좀 차이 나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작은 규모의 메소 클라이밋 심지어는 같은 포도나무 안에 서서 햇빛 쪽하고 햇빛이 안 비는 쪽하고 다 그 클라이밋이 달라요. 그런 클라이밋이 다 다른데 거기다가 토양까지 그 토양도 뭐 예를 들어 화산 그 토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그 침전되어 있는 토양이 있을 수 있고 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 때문에 그게 바로 테루아거든요. 그렇죠? 근데 테루아에 따라서 각각 그 포도 농장이 그런 기본적인 성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더 서포트를 어떤 부분을 서포트하고 어떤 부분을 관리해주고 어떤 부분을 없애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한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서 캐릭터하고 퍼스널리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디 기사를 봤더니 어떤 농장 주인은 뭐 클래식을 틀어줘서 네. 포도가 굉장히 부드럽게 만든다 뭐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세심한 정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나뭇잎을 햇빛이 있는 쪽은 아침 햇빛은 되게 따사롭고 네네. 아주 포근한 네. 햇빛이에요. 그래서 네. 아침 햇빛이 비치는 쪽은 그냥 이파리를 따줘도 돼요. 그래서 포도가 아예 노출이 되게 햇빛에 그냥 따사로운 햇살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근데 저녁에 지는 햇빛이 굉장히 강렬해요. 그래서 네. 거기는 그 이파리를 덮어주거든요. 그런 모든 세세한 그런 세심한 배려 그리고 그 클래식도 사람이 여기서 일하면서 클래식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네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여유 있게 네네. 지켜봐주고 그리고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그런 마음 상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에도 영향이 미치겠죠. 그 웨이브가 있는데 근데 저는 그거에 사람이 또 같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클래식 음악도 진짜 좋고 어떨 때는 이런 이제 동굴 케이브에서는 가끔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이 일할 때는 뭐 댄스 음악도 들고 거의
이게 나이트클럽처럼 어떨 때는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다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대표님한테 농장을 맡겨서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주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맛의 포도주를 좋아해요. 저는 네. 이런 포도주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주문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맞춰서 포도 품종서부터 재배서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숙성시키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관리를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아, 네. 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포도 이파리까지 이렇게 해를 잘 볼 수 있도록 만져주는 정도면은 거의 뭐 계속 포도밭에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포도밭 이제 시즌별로 일이 좀 달라요. 근데 지금은 하베스트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네. 하베스트 시즌은 이미 포도를 땄기 때문에 포도 나무들이 다 쉬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겨울 내내 비가 많이 내릴 때까지는 좀 가만히 쉬고 이제 한 1, 2월쯤에부터 프루닝이라고 그래서 잘라주는 일을 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와이너리가 더 바빠요. 그래서 포도를 따는 시점부터 하베스트 하면서 퍼멘테이션이 다 끝나고 그 배럴의 숙성을 위해서 담을 때까지가 한 1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8월, 9월부터 12월까지는 하베스트 와이너리가 굉장히 바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1, 2월이 되면 프루닝이 시작하면서 그로잉 시즌이에요. 이제부터 포도 나무에 이제 전력을 다 농장이 바빠지는 거고요. 네. 포도주도 맛에 유행이 있나요? 가령 과거에는 이런 맛이 유행이었는데 요즘은 이런 맛이 유행이고 네. 과거에는 도수가 이 정도였는데 네. 요즘은 점점 낮아서 이 정도. 네. 포도가 보통 나파에서 이제 유럽하고 좀 나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나파에서는 포도가 그 알코올 농도가 14.5% 정도 보통 평균 그래요. 근데 한동안은 나파의 캐버넷 소비뇽이라는 품종에서 이게 굉장히 빅 바디, 좀 몸이 큰 와인들이 많이 생산이 됐었어요. 근데 그거는 16도까지도 올라가는 약간 그 정도로 무겁고 굉장히 좀 남성적이고 뭐든지 이제 강한 센 와인이 유행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유행이라는 게 어떤 트렌드를 만드는 트렌드 메이커가 있잖아요. 근데 좀 어떤 유명한 크리틱 와인 리뷰 평가하는 분이 그런 와인을 굉장히 선호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와인에 대해서 100점을 많이 주셨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유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100점 맞은 와인이니까 모두 사람들이 또 마셔보고 싶고 인플루언서이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한 와인이 유행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조금 더 음식하고 친근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다가가기 쉬운 와인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거를 오히려 반대적으로 그런 쪽으로 찾는 사람들이 좀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에는 한 13.5%, 14%그 정도에 대해서 레드 와인을 설명을 드린 건데, 그 정도의 어떤 유행성도 조금 있어요. 그리고 품종도 마찬가지로 캐버넷 소비뇽이 유행이었다가 사이드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피노누아르이 굉장히 중요한 맛있는 와인이라고 평가됐었거든요. 그 영화 때문에 피노누아르이 굉장히 유행한 때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트렌드가 있죠. 저같이 돈은 없는데 이제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제 대표님한테 제 이름으로 와인 좀 만들어 주세요 하는 그런 경우도 가능한가요? 제가 와인 만드는 게 2년 과정이 걸려요. 포도를 따고 숙성하고 바를링해서 릴리스할 때까지는 거의 3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가 일단은 배럴 하나에 300병이 나와요. 그래서 미니멈 300병이라는 그거를 감안을 하셔야 돼요. 자기 고유의 포도 오크 배럴 통해서 한 배럴에서 나오는 게 300병이에요. 그래서 300병을 일단 주문 생산을 하기까지 2년의 과정이 걸리기 때문에 만들 수 없는, 당연히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그 과정에 시간과 노력과 돈이 다 들어간다는 걸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 수는 있죠. 그렇게. 만들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돈이 좀 필요하고 시간이 시간도 좀 필요하고
예, 그거를 좀 기다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군요. 1년 동안 스케줄을 보면은 네. 지금 이제 수확이 끝나서 이제 그 수확한 와인을 병에 담아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과정에 지금 있으신데 네. 언제가 가장 바쁘고 힘든가요? 하베스트 타임이 제일 바쁘죠. 이때는 수확할 때요? 네, 수확할 때 포도밭도 바쁘고요. 그 포도밭은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을 해요. 12시, 밤 12시에 일을 시작하거든요. 해가 없을 때. 왜냐면 해가 너무 있으면 더워서 못 해요. 그리고 포도를 땄을 때 이 포도가 약간 쿨다운 돼 있어야지 와이너리에 들어왔을 때 에너지 효율이 좋아요. 왜냐면 저희가 다시 쿨다운 시키려고 냉장 시설을 쓰면은 그러면 그것도 에너지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밤 12시에 일을 시작해요. 포도밭에서는. 와. 그래서 12시부터 한 7시 해가 뜰 무렵 이제 포도밭 일은 끝이 나요. 수확 일이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와이너리는 그때부터 바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7시부터 시작해서 포도 발효를 하고 있는 중에는 험프오버리라든지 펀치다운이라는 그런 이제 와인 만드는 과정이 거의 24시간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 끝날 때 보면은 한 10시, 9시, 밤 10시, 9시 끝나면 그러니까 거의 24시간 돌아가는 그때가 가장 바쁜 때죠. 네. 아니 그 와이너리하고 뭐 와인하면 좀 우아하고 좀 격조 있고 그런 줄 알았더니 완전히 극한 직업이네요. 아,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제 친구도 예를 들자면, 와이너리 와서 도와주고 싶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오라고. 또 왔는데, 하이힐 신고 예쁜 모자 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제 운동화 빌려줘야 되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일이 실제로 피지컬리 굉장히 인텐스한 일들이 많아요. 네. 지금도 등산화를 신고 오셨는데 앞이 다 까졌어요. 예. 굉장히 험한 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나파라는 나파라는 이 동네가 와인으로 유명해진 게 프랑스의 전통적인 유명한 와인들을 그 대회인가요? 네. 와인 대회에서 네. 완전히 그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네. 사실 유명해졌는데 네. 왜 나파가 이렇게 와인이 잘 되는 동네예요? 나파는 굉장히 특이한 곳이에요. 여기가 그 지구의 표면적에서 그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데는 2%밖에 안 돼요. 네. 2%도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파거든요. 근데 와인을 생산하는 지역들은 다 대부분이 그런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파는 그 중에서도 토양도 종류가 7가지 되게 다양한 종류. 네. 이게 35마일 정도 그 길게 돼 있는 분지이거든요. 그 대구도 분지잖아요. 네네. 분지에서 분지이면서 지중해서 기후를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한 과일을 키우기에 굉장히 특별하게 적합한 아주 아이디얼한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건데 네. 이 나파에서 키우는 이 포도주용 포도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우리가 먹는 포도하고는 다르죠? 먹는 포도는 조금 사이즈가 크잖아요. 네네. 근데 와인 만드는 포도는 블루베리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즈가 좀 작군요. 네, 작아요. 그래서 그 껍질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껍질에서 모든 그 플레이버리라든지 태닌 그런 것들이 다 껍질에 있어요. 그래서 껍질이 훨씬 많죠. 쬐끔하기 때문에 더 비율이 많아요. 네. 여기는 그럼 와이너리가 나파에는 한 몇 개 정도가 실제 와이너리 양조장이 한 500개 정도, 500개 정도? 네,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와이너리를 소유하지 않지만 와이너리에서 이런 곳은요. 네. 지금 저희가 일하는 곳은 와이너리 여러 곳이 함께 같이 만드는 여러 와인메이커들이 같이 와서 와인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로 찾으면 2,000개가 좀 넘고요. 그러니까 한 곳 밭은 하나인데 이 밭에서 여러 제품이 나오는 또 와이너리는 또 하나인데 여기서 또 여러 상표의 네. 와인이 나오는 뭐 이런 그 구조를 갖고 있고 네, 비슷해요. 근데 포도밭을 쉐어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와이너리도 쉐어하는 경우들이 있고. 네, 맞습니다. 네. 한국산 포도로 와인을 만들기는 어때요? 저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했고요. 제가 잘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진짜 하고 싶은 일은 그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는 포도로 와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근데 조금 스타일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포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의 와인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생각 중이에요.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에요. 네. 사실 제가 이 나파에 온 게 한 두세 번 정도 되는데 네. 그 두세 번 가운데서 와인을 취재하기 위해서 온 건 처음이고 다 산불 때문에 처음 왔었거든요. 맞아요. 요즘 2017년에 2년 전에도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네. 이 와이너리가 굉장히 네. 그 위험했었는데 기후가 이렇게 바뀌고 있단 말이죠. 건조해지고 불도 많이 나는데 어떻게 좀 와인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비가 안 오는 상황 네. 어때요? 비가 안 오는 상황은 모든 농작물에, 자연의 모든 생물에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거는 정말 모두 다 걱정을 해야 되는, 같이 고민해야 되는 고민거리라고 봐요. 근데 포도 같은 경우는 여기 나파만 설명을 드리자면 나파는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네네. 근데 겨울에 충분한 비가 와야지 그 그로잉 시즌에 포도가 맛있게 자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왜냐면 땅이 클렌징이 되고요. 비가 오면서. 씻겨지고. 네, 씻겨지고 그러면서도 더 충분한 그 땅에서 머금은 물로 생산이 돼야지 더 맛있는 포도가 생산이 되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이리게이션으로 그 물을 따로 준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진짜 자기가 지하수로 끌어온 물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때 비가 안 오는 거는 포도가 자라는 것 자체, 생장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퀄리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가뭄을 이렇게 겪고 나면은 네. 포도주의 맛은 어때요? 포도주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물 관리가 포도의 포도의 맛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실제로 이제 꽃이 피고 그다음에 프루시 이제 맺히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는 물이 충분히 필요해요. 그때는 물을 많이 줘서 그게 충분한 자기가 그 근본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요. 나중에 실제로 그 포도가 열려서 이제 어느 정도 익어가는데 충분히 익어갔을 때는 물이 없는 게 약간 인텐스한 프루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금 더 맛이 그러니까 모여있는 컨센트레이트된 맛이 내기 위해서는 그때는 비가 오히려 안 오는 게 좋아요. 네, 물이 좀 적은 게 더 좋은 상태고요. 그럼 이제 그때마다 사실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네요. 1년을 주기를 볼 때는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강우량 자체, 겨울의 강우량은 많을수록 좋죠. 나파에서는 항상 모자라 왔기 때문에 강우량은 항상 저희는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뭄 가뭄 취재를 할 때 제가 이제 포도 농장에 와서 너무 가물어가지고 걱정이다. 이번에는 뭐 생산이 적을 것 같다. 걱정하시는 농장주도 만나 뵙고 그랬었는데 실제 이제 가뭄이 계속되면은 아무래도 생산량에 제한이 되고 맞습니다. 맛은 더 좋아지나요? 맛은 아니요. 그쵸. 이게 처음에 겨울에 온 비 양이 뭘 결정하냐면 포도의 포도 송이 있죠. 몇 개가 생기는 송이는 2년 주기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올해 비가 온 거가 그 영향을 미치는 게 올해 포도가 아니라 내년 포도에 몇 개의 포도 알맹이가 생기느냐를 결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때 충분한 영양이 공급이 안 됐다, 충분한 물이 공급이 안 됐다, 그러면은 그 생산량 자체가 주는 거예요. 그때 2년 후에. 2년 후에. 네. 그리고 올해 포도에서도 영향을 미치죠. 왜냐면 그때 한참 피어날 때 그때 물이 모자란 것도 있으니까 품질, 생산량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네. 사실 이 일이 이제 좋아하시는 일, 잘하시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좋아하시는 일, 잘하시는 일이 잘 되는 거는 꼭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고비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고비는 다들 모든 분들이 하시지만 제일 큰 고비는 제가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저와의 싸움이 가장 큰 고비들이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10년 동안 제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자. 근데 중간중간에도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도 많고,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굳이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게 진짜, 내가 잘하는 수 있는 곳인가? 제가 심지어 와인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와인 너무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내가 진짜 내 실력으로 한 건가? 자기에 대한 의심이 있잖아요. 그게 그런 것들,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고비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7년 됐을 때 한번 고민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16년째로 접어드는데, 네. 이제 조금씩, 제가 변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제가 혼자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했다 그러면 지금은 누구와 함께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챌린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고민되더라고요. 좀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거를 누구와 같이 어떻게 쉐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제가 어떤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제일 고민이 되고 네. 챌린징이에요. 네. 네. 16년 동안 하셨으면 이제 달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한데 네. 자, 달인의 자격으로 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을 텐데 그중에 10년 뒤에면 내가 이런 거를 완성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있다면은 저는 네 아까 이 있어요. 한국산 포도로 맞아요. 와인을 만드는 것도 있겠고 네. 또 그게 제가 나파에는 자기만의 그런 고유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파에 여러 가지의 페이스가 있다 그러면 제가 한국 사람의 페이스로 나파에서 존재하고 싶어요. 그런 여러 사람들이 나파에는 이런 페이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한국 사람은 이런 철학을 갖고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으면 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그리는 그림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관심 있는 게 한국의 농업 있잖아요. 네. 그래서 농업이 굉장히 동양적인데 땅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농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굉장히 발달돼 있지만 그것이 좀 자연 친화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거를 자꾸 연구하려고 나파에서도 노력을 해요. 근데 저는 좀 외부 사람으로서 그런 다른 시각들, 다른 그런 농업 방법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해서 한국의 농업 방식을 어느 정도 적용한 한국 사람의 페이스를 가진 그런 와인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남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10년 뒤가 기대가 됩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 또 들려주실지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